이탈리아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장화 모양의 반도와 커다란 섬인 시칠리아, 사르데냐 등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우리나라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이 땅은 전 국토가 문화재라 할 만큼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고대의 발자취와 중세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드디어 이 영원의 도시라고 하는 로마에 도착했네요. 로마는 아직도 이게 옛날 멋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카프트 문디라고 불렀었거든요. 세상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란 말이 생긴 것도 그러한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겠죠. 자부심 강한 이 땅을 정복하고자 한평생을 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맞수였던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이었죠. 제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그냥 찻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2300년 전에 로마인들이 만든 첫 번째 가도, 아피아 가도를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이 아피아 가도의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당시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가 만든 아피아 가도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이기도 합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처음에는 군용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온 이 고대의 길엔 로마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전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가 2차 포에니 전쟁 때 하니발을 물리치기 위해서 8만이 넘는 대군이 출발한 것도 이 길을 통해서고요. 그리고 그들이 깐나에에서 거의 몰살당한 이후에 이 패배의 비보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파발마가 온 것도 바로 이 길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듯 한때 이 길은 로마와 동맹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전역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그곳을 자기들이 힘으로 진압하고 거기에 주둔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동맹국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다만 그들과 이제 경제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어떤 국제관계랄까요? 그런 걸 만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국제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아피아 가도를 비롯한 도로였습니다. 하니발은 16년간 이탈리아 반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동맹체제를 깨는 데 주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도로를 중심으로 만든 동맹체제가 강력했기 때문이죠. 로마는 이 길을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그 도로의 길이가 8만 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피아 가도와 함께 로마 토목 기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축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내에 물을 공급했던 수도교입니다. 로마의 수도교 중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클라우디아 수도교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거의 높이가 1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로마인들이 2300년 전에 이미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수도교라는 것은 이 멀리에 있는 수원지에서 깨끗한 물을 날라다가 이 로마에 사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미 로마인들은 2300년 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걸 못하는 국가가 많은데.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한 로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피아 가도와 같은 도로, 수도교 등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렸죠. 문명이란 것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 북아프리카 혹은 이제 아시아에 가도 이것과 똑같은 문명의 흔적들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를 2300년 전에 자기들이 지배하던 영역 속에 확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하나의 제국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그들의 힘이 참 놀랍게 느껴져요. 로마 인근 도시 마리노.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 귀족들의 여름 휴양지였던 이곳은 예로부터 비옥한 땅에서 생산된 백포도주로 유명한데요. 매년 포도 수확이 끝나는 10월이 되면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날의 축제는 1571년에 있었던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전쟁의 승리를 신께 감사드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행진이 펼쳐지죠. 이탈리아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포도도 많이 나고 올리브도 많이 나고 이 과거에는 밀도 정말 많이 났었어요. 어떤 이런 풍요로움이 이제 고대의 로마 제국의 부와 이 힘을 지탱해주던 어떤 근간이었죠. 긴 행진이 끝나자 사람들이 도시 중앙에 있는 분수대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정말 분수대에서 물 대신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거의 다 왔어요. 막상 분수대 앞에 도착하고 보니 상상처럼 포도주가 분수대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와, 이렇게 호수에 또 와인을 먹는 건 태어나서 처음인데요. 자세히 보니 분수대에서 포도주가 나온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분수대에 연결된 관을 통해 포도주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달아요. 이탈리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축제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절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행자의 마음까지 풍요로워지는 비옥한 땅. 이렇게 비옥한 땅이 있었기에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